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남매 쌍둥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늘 시청만 하다가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요즘은 결혼 계약서까지 작성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획할지 이야기해보는 정도였어요. 특히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사실 그 정도는 무리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남편도 저에게 아주 흔쾌히 이야기해줬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혼자 쌍둥이를 돌보며 지내다 보니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리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좀 더 부유한 편이라서 남편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남편도 큰 부담 없이 잘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시댁은 옛날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편하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이진이라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식사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편하게 식사했어요. 남편은 간간히 저에게 갈비찜에서 뼈를 발라서 먹기 좋게 앞접시에 놔주고 생선도 발라서 주며 저를 잘 챙겨줬어요. 차를 마시면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참 대화 중에 시누이가 말했어요. 승준이가 연상이라고 해서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일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젊어 보이시네요. 보톡스 필러 이런 거 맞으세요?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시어머니가 시누이 옆구리를 팍 치셨어요. 아니 칭찬이에요.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동안이라서요. 그러더니 옆에서 시누이의 8살 아들이 제 옆에 오더니 제 어깨를 살짝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예비 숙모, 돈 많다면서요? 저 이번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가 예비 숙모 오면 얘기해보래요. 저 사주실 수 있어요? 어머 예, 엄마가 언제 그랬어? 얼른 옆으로 가. 시누이가 당황스럽게 아이를 혼내며 눈치를 줬어요. 남편 조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어머 우리 집이 손주가 제 하나라서 좀 오냐오냐 키웠어. 어린애가 한 마리니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당황스럽게 말하며 수습하셨어요. 그래, 아버님이 의사시라고 아플 때 걱정 없겠네. 건강관리는 문제 없겠구나. 네, 조그맣게 병원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아유, 그럼 이제 가족 되면 우리도 건강 문제는 없겠네. 사돈분들이 다 의사시네. 저는 멋쩍게 웃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말에 수습하는 듯 말했죠.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비장인 장모님께 아직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무슨 건강검진 소리를 하세요? 좀 이상했어요. 이 집은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수습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만은 저에게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시길. 송준 아빠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건강에 좀 예민해졌어요. 우리 사돈께서 대학병원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잘 체크하고 싶은데 매년 건강검진은 거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멋쩍게 웃으면서 어머니,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제가 잘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수습했어요.
순간 부모님과 언니 표정을 봤는데 애써 표정 관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 자체만으로는 좋은 사람이라 결혼 결심하면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편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탐탁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래도 사위는 좋은 사람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냐고 하고 계속 결혼을 진행시켰죠. 상견례가 있고 난 며칠 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날 내가 그 자리에서 사돈분들께 무례를 한 것 같아. 승준 아빠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사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시어머니께서 전화까지 하시며 죄송하다고 하시니 저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예전에 청약으로 마련했던 집이 있었어요. 그동안 월세 놓고 월세비로 또 돈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저희가 신혼집으로 올수리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신혼집 값을 부담하지 않아서 리모델링 비용만 대기로 했고요. 나머지 혼수는 시댁에서 채워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예단은 생각보다 크게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예단비도 곧바로 적당히 돌려주셨고요. 제가 3천만 원 넣어드렸는데 그중에 2,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린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괜찮다 거절하셨고 그런 모습이 좀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뭔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좋은 사돈을 만난 것 같다며 그제서야 안도하셨고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5살의 나이로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음식도 거의 도맡아 했고 주말에는 멀리 여행도 다니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어요. 간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화하긴 했지만 이제 모 가족이니 안부차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엔 시댁에서 정말 아무런 간섭이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드리면 바쁜데 뭐하러 연락하냐고 하실 정도였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수록 저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 임신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한 1년이 지나니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불임 클리닉도 다니며 많이 노력했어요.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저에겐 쌍둥이가 생겼는데 말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지쳤었고요. 그래도 너무 다행스럽게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그땐 정말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양가 어른들도 좋아해 주셨고요. 그런데 입덧도 하고 쌍둥이라 그런지 빈혈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하혈도 조금씩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저보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걸 멈추고 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극도로 안정을 취하며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밤이든 낮이든 열심히 도와줬죠. 화장실에 갈 때면 남편을 깨워야 했고 그래도 아직 신혼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부부가 되어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니 서로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임신 초기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고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땐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보통 임산부의 만삭 배만큼 커져 있었어요.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죠. 남편이 슬슬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왔는데 언제부턴가는 한숨을 쉬고 피곤하다 그러고 결국엔 친정엄마가 집에 오시게 됐지만 속이 많이 상하긴 했죠.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사람이고 피곤하니 그러겠다 싶었죠.
근데 변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분은 시어머니가 내가 요새 다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 통증까지 있는데 너희 언니 한의원 어딨니? 가서 침 좀 맞았구나. 저의 건강도 아이의 건강도 아닌 어머님이 본인 다리 얘기를 하시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대답해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언니 한의원은 어머님 집에서 가시기엔 좀 머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세요. 아니면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사돈네 통해서 예약 좀 해주렴. 내일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난감했어요. 그 병원 교수님이시니 빠르게 할 수 있지, 직원 할인 이런 것도 되니 간 김에 영양제도 좀 먹고 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동네 병원이 더 빠르세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 댁으로 빨리 진료를 보신다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했죠. 의사 사돈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 도움도 안 되고 만삭의 몸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있으니 저도 짜증이 솟구쳐서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움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뜻대로 다 해드려야 하나요? 그러자 어머님은 곧바로 성질을 내시며 어머, 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버릇없이 기어오르네. 너 CM이가 만만하지? 너 우리 집니네 집보다 능력 없다고 무시해?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받고 사네. 아이고, 승준 아버지,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여태껏 당신 곁으로 안 가고 이러고 살고 있나 몰라요. 능력 있고 집안 좋아서 나이 많아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나를 무시하네. 아이고,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몇 시간 후에 이번엔 시누이가 전화하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 무시해요? 미쳤어요? 우리 엄마가 언니네 친언니 한의원에서 침 좀 맞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사돈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좀 좋은 데서 진료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읽고 왔어요. 언니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인성은 안 컸어요.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도 부모예요. 마치 신우가 제게 훈계하듯 목소리 깔면서 그러기에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너무 심하셨네요. 저희 언니 병원은 어머님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했고 아니면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물리치료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 부모님 병원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가씨도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 동네 병원도 아닌데 예약 없이 당장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고 치료받고 그러면 동네 정형외과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와서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르실 거라고 한 건데 그게 무시라고요. 우리 엄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언니가 언니네 가족들에게 진료 못 받게 한다고 시험 말기를 개똥으로 한다면서 무시한다고 했고 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했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들었으면 언니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겠죠. 예에 갖추고 말 똑바로 하세요. 하고는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연락드려서 해결할 테니 속 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시누이가 꼬리를 내리면서 말했죠.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좀 예민하셨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엄마 말만 듣고 언니 오해해서 미안하고요. 엄마도 기분 풀렸고 저도 잊을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오해 안 하시게끔 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일단 넘기기로 했죠. 아가씨, 저는 처음부터 오해할 만하게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잘 풀렸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할게요.
그리고 얼마 뒤 어린이날이 돌아왔는데 시댁의 손주가 그 8살 남자아이 한 명이라 아주 애지중지하거든요. 이번엔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결혼하고 첫 어린이날인데 우리 준수 어린이날 선물 하나만 사주세요. 언니 돈 많잖아요. 뭐 그래요? 준수가 뭐 갖고 싶대요? 애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레고랜드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레고랜드 비용 좀 해주세요. 준호한테는 숙모 선물이라고 할게요. 그래요. 그럼 준호 레고랜드 입장권만 하면 되죠? 언니, 거기 춘천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가고 애 혼자 들여보내요? 부모인 우리도 같이 가야죠. 레고랜드 하루 숙박권하고 저희 가족 모두 입장권 그리고 거기서 애 맛있는 것도 사줘야 하니까 사장 손모답게 시원하게 쏴주세요. 애 학교 가서 자랑도 좀 하게. 마치 저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길래 저는 아가씨,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냥 준우가 갖고 싶은 레고 있으면 하나 사줄게요. 저 지금 바쁘니까 레고 고르고 링크 보내주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기 들었다. 결혼해서 처음 어린이날인데 시조카 선물로 레고랜드 보내주는 게 그렇게도 돈이 아까웠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준우 레고 사주기로 해서 고르고 보내달라 했는데요. 레고랜드는 돈 아까우니 레고로 때우라고 하면서 고르고 링크나 보내라고 했다던데. 넌 어찌 한 회사 사장이란 애가 그렇게 속이 밴댕이 속까지 좁니? 우리 집의 손주라고는 준우 하나인데 물론 곧 손주가 늘어나겠지만 일단 지금은 준우 하나잖니. 나이가 많아도 능력 있어 허락했는데 이거 원됐다. 그냥 안 받으마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열이 머리끝까지 받아서 정말 김이 나는 듯이 정수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당할 수는 없죠. 제 방으로 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시댁 식구들이 한 짓을 말하며 저도 화를 냈어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내가 왜 당신 가족 여행비까지 내줘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밴댕이라고 호구로 생각한 거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계속 나한테 나이 많다고 하면서 돈 쓰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또 자기가 시댁 가족들에게 잘 얘기하겠다고 하고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시누이가 문자 보내면서 시조카가 이거 갖고 싶다 한다며 레고 링크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50만 원짜리였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바로 구입해주고 보냈네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라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사주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비싼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적당한 선의 가격대에서 사주겠다고 했어요. 또 뭐라고 연락 올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어린이날 선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장 안 했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중간에서 정리를 하는 듯 보여서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임신 중이었기에 더 뒤집을 수도 없긴 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출산했어요. 아이들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남매 쌍둥이였어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좀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이뻐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같이 아가 보러 내려갔는데 아이고 아가들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엄마 뱃속에서 좀 더 놀다 나오지 엄마가 노산이라 더 품고 있기 힘들었나 보네. 엄마 집이 튼튼해야 애들도 더 커서 나오지. 태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고생이라 어머니 지금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게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니 내가 품고 있다 나와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콧줄을 꽂고 있는데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 와중에 남편을 봤는데 못 들은 척단척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듣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아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품고 이렇게 예쁘게 낳은 것만으로도 사모님 정말 잘해오신 거예요. 아가들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여기서 집중 치료하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다른 사모님들 듣기에도 좋지 않아요. 간호사 선생님의 일침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아기 부모님들은 어머님을 째려보고 계시고 없던 아빠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옆에 산모가 말려서 말았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드렸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원을 좋은 곳으로 해주셔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몸조리 잘했어요. 아기들은 병원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아기들 보러 갔고 산후조리원 간 지 한 2주 되니까 아기들도 건강해져서 퇴원할 수 있게 되어 같이 산후조리원 와서 저도 물리고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한 달간의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가는 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출장 중이어서 저는 먼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실은 어질러져 있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안마기기 의자에 앉아서 안마 받고 있고 시누이는 시조카랑 침대 위에 앉아서 과자 부스러기 다 흘리면서 과자 먹고 음료 먹고 있더라고요. 저와 친정 식구들 모두 그 광경을 보고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손주들 왔어. 사돈 안녕하셨어요? 너 애기들 데려온다고 해서 와 있었지? 어머니 여긴 제 집이고 제 방이에요.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언니 우리 준우 들어요. 화내지 마세요. 언니 없는 동안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청소며 빨래며 집 관리 다 해줬어요. 고마운 건 모르고 저희 엄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 아가 안겨드리면서 잠깐 자리가 계셔달라고 하고 내보냈어요. 친정 식구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관문 닫자마자 제가 곧장 여쭤보았죠. 어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승준이가 알려줬으니 알지 그리고 너는 집에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사돈들 보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 소리를 들으니 머리에서 열이 확 오르면서 그땐 저도 다 이야기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눈치가 없으셔야 할 건 어머니세요. 왜 제 집에 있으시고 이 집안꼴은 이게 뭐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제 앞으로 불쑥 달라붙더니 과자를 대체 몇 개나 집어 먹었는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언니 집 안꼴이 어때서요? 이 넓은 집 관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내가 엄마랑 준우 보면서 우리 집 이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했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뻔뻔스럽네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대화였습니다. 신우가 나보고 고마워하라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성질이 뻗치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그것도 둘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날인데 우리 애들은 처음 보는 집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 애들과 지내야 하고 그 첫 시작인 날인데 쌍둥이 자리에 저리쌍으로 신우랑 시어머니랑 앉아있으니 눈앞이 노랗게 바뀌는 것 같았죠.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도록 돌려 말하지 않고 신우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가씨 제가 저희 집 청소에 달랬어요. 제 허락 없이 왜 제 집에 와 계시고 제 침대에서 과자 부스러기 다 알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슬쩍 흘겨보더니 저기 언니 어차피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깔끔 떨고 그러지도 못해요. 게다가 이젠 쌍둥이잖아. 신우가 쌍둥이라는 소리를 엄청 당당하게 하고 앉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쌍둥이를 낳은 건 나고 엄마도 난데 왜 저리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당당하게 저러시는지 게다가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는 태도도 너무 황당했어요. 하다못해 주변에서 그냥 가볍게 아는 사이라고 해도 임신 출산했다는 소식 들리면 더 잘해주려고 하고 따뜻까진 아니더라도 고생했다. 대접 정도는 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같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쌍둥이를 갖고 나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좋아지기는커녕 남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가니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까지 갈 곳을 잃어가던 제 분노가 현관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태워버릴 정도로 남편을 노려봤죠. 남편도 제 눈빛을 느꼈는지 오자마자 흠칫하더니 거실 상황을 쭉 둘러보고는 뭐야? 애들은 어디 갔어? 오늘 다 함께 온다고 하더니 당신 혼자만 온 거야. 애들은 아직 병원에 있는 거고. 아니 그럼 애들하고 같이 있지 뭐하러 혼자 왔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구두끈을 풀며 느긋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그랬죠. 우리 쌍둥이 지금 밖에 있어. 자동차 안에서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자 남편은 신발을 손으로 툭툭 털면서 아니 왜 밖에 있어? 빨리 들어오라 하시지. 그래 신발끈 괜히 풀었네. 아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야지. 요 앞에 계실 거 아니야. 오면서 못 본 것 같은데 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이 이렇게 정신없는데 애들을 어떻게 데려와? 어머님이랑 신우는 왜 우리 집에 계신 건데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자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더니 목소리 낮춰라. 여기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니깐 당신 성질머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지. 이러니 내가 밖에서도 그딴 취급받으며 사는 거지. 적당히 해. 오늘 애들도 오는 날인데 시작부터 날 세우지 말고. 남편이 무게 잡고 이야기하자 신우는 그냥 대놓고 웃었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거실 소파에 가서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이고 남편과 둘이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 일단 신우랑 시어머니 얘기는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펄쩍 뛰시며 내가 이 시간에 나가긴 어딜 나가니? 손주들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본다고 그래 이렇게 경험자 둘이 함께 도와주러 왔잖아 하면 웃으시길래 괜찮다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나가달라고 했죠. 지금 너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어머님은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빤히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죠. 난 모르겠고 내 아들이 도움 필요하다고 해서 온 거야. 너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너희 남편 생각은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고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그동안엔 네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밖에서 하던 사장 노릇 집에서까지 하는 것도 그냥 지켜봤는데 이제는 애들도 둘이나 낳았으니 너도 달라져야지. 언제까지 처녀적 행동 그대로 살 건데 이제 애 엄마잖아. 그 소리를 듣자. 아까 왜 그렇게 쌍둥이 이야기를 하시며 의기양양하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그런 행동들마저도 쌍둥이가 태어난 기점으로 더 그랬으니 애 둘 낳았으니 이제야 시어머니 대접받아야겠다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같은 생각 같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랬어요. 쌍둥이가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애 둘 키우는 건 베이비시터 제가 뽑아서 쓰면 그만이고요. 전문가 써서 하는 게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깐 그냥 나가주세요. 결혼해서 그동안 받은 도움 없었고 앞으로도 받을 도움도 없으니 신우는 과자 부스레기 그만 흘리고 원하면 내가 택배로 한 박스 보내줄 테니깐 집에서 먹든지 하고 두 분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휙 쳐다보며 뭐라 한마디 할라 하길래 아까 그 구두 다시 신고 어머님이랑 신우 태워다 드리고 오라고 그동안 나는 집안 정리해놓고 애들 데려오겠다고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이 계속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남편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의사 전달을 했고 이제 남편의 판단이 남아있다 생각했어요. 정말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간신히 눌러 참았고요. 어머님이 했던 말처럼 그 상황에서 만약 쌍둥이가 없었다면 곧장 변호사부터 찾아갔을 상황이었으니까요. 쌍둥이 덕분에 제 인내심의 수위가 그 정도로 높아진 것도 맞았습니다.
나는 양보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남편이 움직여주길 기다렸죠. 근데 남편은 저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구두를 집어들더니 신발장에다가 척하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연락해 피곤해서 좀 씻어야겠다. 애들 자동차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아 빨리 데리고 올라오시라 당신이 전해드려 하며 얼음처럼 굳어있는 제 옆으로 휙하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나가라 남겨봐야 뭐 하겠냐 내 속만 뒤집을 텐데 애 둘 낳고 애 엄마인 나도 요새 떨지 않는데 엄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애 낳은 사람 앞에서 쌍둥이가 뭐 족쇄니? 오른발 왼발 아이들 낳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어. 당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애들 기다렸어. 어머님하고 아가씨도 그런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나 조리원 가 있는 동안 짐가방을 4개씩이나 가져다 놓고 여기서 지내셨어요. 내가 두 사람 덕분에 제가 입장 정리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버린 짓거리도 내가 애 낳느라 정신없어서 넘겼지 딱 거기까지만 누리고 나한테 사과라도 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들도 봤으니 나도 그냥 넘겼을 텐데 그냥 이혼할게요. 애들은 저 혼자 키우면 되죠. 뭐 보아하니 이혼하든 안 하든 내가 혼자 감당할 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더더욱 아쉬울 일이 없겠네요. 더 이야기하기도 입 아프고 15분 안에 집 비우지 않으면 그땐 경찰하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2번 말 안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아이 둘을 그것도 아빠 없이 키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는 소리를 그것도 시어미 앞에서 하냐 소리치는데 저는 대구도 하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었고요. 딱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신우랑 신호가 제 옆에서 난리를 치더니 11분이 넘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방에 들어가 가방을 챙기더군요. 15분이 다가왔길래 제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자 아주 신속하게 남편과 신모, 신우 모두 우리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친정엄마께 연락드렸고요. 엄마는 올라오시더니 어떻게 되었냐고 하시길래 제가 하루만 더 아이들 좀 봐주셔야겠다고 저는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죠. 친정엄마는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알았다고 하루가 아니라 1년도 상관없으니 좋은 변호사 써서 하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진행했어요. 제가 변호사까지 만나니 시댁은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뒤집어졌고요. 그렇게나 당당하던 남편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10통씩 보내는데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진 차단하지 말고 증거 수집이라도 해야 했기에 근데 참 문자 내용들이 눈물 겹더군요. 손주들 온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랬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소리라며 저보고 미안하다 하는데 그렇다고 봐줄 상황은 아니었죠. 바닥 그 이상을 보고 왔는데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넘겨도 너무 넘겨버렸으니 정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전 이혼했고요. 조용하고 깨끗한 집에서 우리 쌍둥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애 생기고 우리 딸만 고생한다 하셨지만 저는 우리 애들을 만나서 너무 행운이라 생각해요. 아이도 없이 전 남편과 헤어졌다면 오히려 더 열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아쉬울 것 많은 사람들이야 매일 집 앞으로 찾아오고 회사로 찾아오고 시댁 식구들이 더 그래 보였네요. 제가 오늘 선물 세트를 10개나 샀습니다. 저 때문에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고생하셔서요. 봐서 자꾸 찾아오고 들러붙으면 접근 금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를 하나 낳던 둘을 낳든 10명을 넘게 낳던 그걸 빌미로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 한다는 게 참 너무 원시적이고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럼 끊고 지내는 게 답이죠. 그래서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 가정에는 따뜻함과 행복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